오전장 주요 공시한 뉴스입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보유자사주 1,330만 주 중에 30만 주를 두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KH바텍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3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했습니다. 서준시스템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1% 증가한 25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부토건이 지난해 63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전년 대비 1,347%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주요 공시한 뉴스의 헤드라인, 지금 이 시간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빨리 끝내고 싶나 봐요, 제가. 예. 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KH바텍이 이제 2022년도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아주 견고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KH바텍의 주력 상품이 그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의 이제 힌지입니다. 힌지라고 하면 좀 낯설게 느낄 수 있고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경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을 여닫을 때나 그다음에 노트북을 갖다가 여닫을 때 거기 힌지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힌지를 갖다가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에 사실상 독점으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 작년까지는 거의 독점이었는데 삼성의 어떤 정책상, 왜냐면 하나의 기업에만 이제 의존하다가 그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제품의 출하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영업이익도 일정 이상 이제 깎아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이제 그 전까지 독점이었던 작년부터는 좀 일부 다른 업체가 이제 진입하긴 했습니다. 그래 여전히 한 90% 정도 가까이가 KH바텍의 힌지를 쓰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방송 보시면 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머뭇거렸던 분들도 이제는 많이 폴더블 스마트폰, 이렇게 접는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KH바텍의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예상대로 이번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주 이제 견고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KH바텍의 영업이익이 좋아졌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제 1조 원 매출의 1조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1조 돌파를 못한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경기 침체나 IT 분야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1조 돌파를 못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KH바텍의 이제 어제 실적을 갖다가 저희가 AI로 바로 이제 집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다면 3분기 실적이 좋았다가 4분기 좀 안 좋았는데, 이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소비자 전체로 퍼지면서 그래서 매출이 좀 깎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조는 돌파를 못했지만 7천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전망치나 KH바텍의 이제 그 스스로 이제 밝힌 바로는 올해는 이제 1조가 돌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40% 2020년 대비 23년도는 40% 매출이 이제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제 KH바텍의 올해도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폴더블 스마트폰이 보다 확대된다면은 KH바텍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데, 폴더블 스마트폰이 확대라는 거는 이제 삼성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확대할 것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폴더블 스마트폰 자체 시장이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 독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고 다른 업체들, 지금은 중국에서 오포가 이제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이제 올해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애플이 내년쯤에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내놓을 것이라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과 이제 확산이 될 것이고, 이것은 KH바텍 매출의 중요한 어떤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KH바텍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서진 시스템이 역시 이제 2020년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서진 시스템은 이제 드문드문 테마주의 일환으로 이제 그 거론되긴 했지만은 아마 좀 길게 이제 설명드리는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진 시스템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방송통신, 반도체에서 이제 그 부품을 갖다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특별히 알루미늄 근간으로 해서 생산되는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서진 시스템 제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원래 중국을 베이스로 중국에서 많은 이제 공장이 있었는데, 서진 시스템 일찌감치 중국을 갖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많은 이제 그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점이 작년에 아주 주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하다시피 사실 트럼프 정부 당시부터 중국과 미국 사이에 큰 분쟁이 있었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좀 와닿지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 못지않게 강력하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견제와 그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진 시스템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주력 공장을 옮긴 것은 작년 아주 주요해서 서진 시스템이 이에 따라서 작년에 매출이 아주 올라갔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그 경향, 그러니까 탈중국화의 경향은 이제 올해도 더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탈중국화라는 거는 사실은 선 시스템뿐만 아니라 주요 이제 빅테크, 주요 이제 제조업 기업들도 중국에서 했던 밸류체인을 갖다가 중국을 넘어서 중국을 탈중국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미 중국에서 넘어서 베트남 같은 선 시스템 입장에는 엄청난 수주가 계속 이제 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 시스템이 올해 역시 이제 매출과 영업이 아주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선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미리 중국을 넘어섰던 건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선 시스템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선 시스템이 올해 또 하나의 매출을 갖다가 기대하기 위해서 선 시스템이 미리 자금을 갖다 모으고 있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공장을 지어야 되고 공장을 지으려면 당연히 이제 자체적으로 영업이익과 보유 자금이 있다면 이제 그걸로 이제 충분히 충당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금융기관에 가서 자금을 갖다가 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선 시스템 미리 준비를 했고 이 점은 사실 선 시스템이 올해 또 한 번의 매출의 성장이 이룰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미리 이제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조만간 선 시스템이 베트남에 또 다른 공장을 짓지 않을까? 그런 공장을 지으면은 그에 따른 공시에 나올 것이고 그것이 선 시스템의 주가에 또 다른 이제 반등이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두 종목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호진 타키오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